현재 어떤 상황에 임하고 있는지 SNS로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 통합, 국민 단합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이거 그곳에 알릴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내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그 바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옛날에 75년도죠. 그때 우리 수리조선소를 현대건설에 지어주고. 네. 하여튼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상당히 많이 투자도 인연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보고 이제 바레인 쪽에서 좀 어떤 나라 발전, 국가 발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이제 이미 오래전에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지금 특히 가시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또 이 성명 비슷한 걸 발표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네. 또 국내 관심은 과연 이제 앞으로 오시면 어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인가 뭐 등등 이런 관심인데 특히 이제 오늘 그 연설 내용에 보면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교육의 힘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단합된 힘이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된 힘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의미는 최근에 그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네. 결국 이것이 이제 국민을 좀 갈라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네. 편가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본인의 불만을 좀 표시한 이야기 같습니다. 111일 만에 공황 성명을 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 메시지는 득이 될지 독이 될지요. 과거에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편이라는 평가였는데요. 이번 공황 성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잠깐 비교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K 건에 관해서도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 뭐야? 최근에 정부의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신다고 하셔서 아니 내가 이야기를 자 눈이 부시니까 줄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국정원 대표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상식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소를 짓는 듯 저어하는 듯 민감하게 받아들인 듯한 포토라인과 그렇지만 짧지만 강하게 내놓고자 했던 메시지였는데요. 네,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절제됐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그 SNS상에서 올린 글이나 혹은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정치보복, 사실 네.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보복이라는 언급은 계속 되어 왔었고, 귀에 들어오는 건 감정풀이라는 말, 즉 한풀이라는 말이죠. 지난 네.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가졌던 어떤 악연이, 인연과 악연이 그것에 한풀이로 다가와서 정치보복이라는 행위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순서상 그런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표현은 사실 그러니까 더 앞서진 않았어요. 굉장히 네. 절제돼 있는데 다만 그 어조라든지 혹은 어떤 행위, 특히나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는 대응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나 경선 시절에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한 적은 없어요. 네. 굉장히 단호하게 끊어버렸거든요. 이것을 볼 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 어떤 심기라든지 네. 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결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표현은 절제됐지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나름대로 굉장히 결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화면에 지금 왼쪽은 지난 2007년에 BBK 당시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때고요. 10년 넘긴 시점, 어제 공항에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상식에 어긋난 질문이에요라고 이야기한 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비상식적이라는 이야기겠죠. 네. 아마 세상에 대통령이 그 댓글 지시를 일일이 하겠느냐. 과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 호남 출신 장관 앞에서 호남 출신 뽑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런 것이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댓글에 대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에 맞지 않다. 네.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 어찌됐든 긴장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을 한 걸로 저는 보여요. 어제 성명은 어떤 전략에서 나온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왜 공항에 나가면서 성명을 내놨을까? 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김관진 전 당시의 국방장관이 구속 수감이 됐을 때 네. 그때 이미 어찌 보면 MB 캠프에서는 MB 지금 진영에서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뭐 이명박 대통령의 바레인 출국에 대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8만 건 이상의 뭐 출국 금지를 시키라는 뭐 요구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전개가 됐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잠시 얘기하셨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에 갔을 때 민경욱 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했던 성명,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았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뭐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들이 다 집결을 해서 나에게 뭔가 이 힘을 주면 네.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그런 기대나 또는 계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공항 성명이나 또는 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에 이런 지금 바레인 가가지고 소식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내 지지층 또는 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반 여론이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뭐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공항에서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아마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으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네. 또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 국가정보기관들의 어떤 이른바 일탈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엄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반발 여론도 그만큼 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계기에 뭔가 입장을 발표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전 홍보수석을 대동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도된 그 입장 발표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재임 시절에 국가정보기관들이 이렇게 그것도 국정원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하고 기무사까지 나서가지고 선거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세 개의 정보기관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유감 표명을 먼저 했어야 순서가 아닌가. 네. 그 유감 표명하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가 사실은 이러저러하다고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사실관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이버사 인력 증언을 허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했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지시는 내린 바가 있지만 상세하게 어떤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재임 시절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은 불장난을 누군가 하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리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걸 대통령이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또 직무유기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책임지는 모습을 뭔가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뭐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풀었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리고 저 같은 성명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여론으로 작용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퇴임 이후에 이제 현실 정치하고 많이 좀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영향력도 사실은 뭐 이제 친이계라는 게 이제 거의 뭐 형용화되다시피 했고 또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테니스 이제 치시면 주로 이제 건강관리 해 왔는데 사실 이제 많이 좀 그래도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특히 네. 아마 최근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제 고심한 흔적들이 상당히 좀 화면에서 많이 배어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도 네.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떤 적폐청산과 관련된 본인과 관련된 겨냥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참모들을 특히 이제 최근에 모아서 뭐 장시간 한 5시간 넘게 이제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 특히 또 이제 김관진 장관이 구속됨으로 해서 네. 실제 이제 사법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일부 친이계 의원들한테는 좀 힘을 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자유한국당과의 좀 어떤 그 합하는 거. 오늘 조혜진 전 의원도 오늘 바른정당을 탈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마 좀 자유한국당으로의 힘을 모으는데 바른정당이 그런데 좀 정치적으로 솔직히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테니스로도 못 이긴 NBA 세월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111일 만에 공식적인 이 성명을 받던 국민들의 느낌을 반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성명을 전했던 역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지난 95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독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계기이자 시작점이자 아니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성명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용과 상황은 다릅니다만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게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직 대통령들의 변이었습니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성명도 끝이 아닐 거다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상황은 진짜 달라요. 상황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에 검찰이 소환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화면 오른쪽 맞아? 그 다음날 바로 그 구속 연행이 된 거죠? 연행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 연행됐을 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냐면 팔짱을 끼잖아요. 수사관들이 그랬을 때 아니 노태우 대통령은 팔짱을 안 끼었으면서 왜 나는 팔짱을 끼냐고 왜 나만 갖고 그래가 그 유명한 말이 저기서도 나오는데 아무튼 세 분은 다 다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아예 검찰 소환을 불응해서 그냥 합천으로 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소환 직전입니다. 그건 검찰 소환이 거의 거의 임박했던 어떤 상황이고 지금은 검찰 소환이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성숙됐느냐 무르익었느냐 대통령을 한 번에 불러서 거의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느냐 대통령한테 그러기에는 아직은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황별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어떤 공통점이냐면 역대 모든 대통령 구속은 아니더라도 꼭 그 다음 그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제기하고 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꼭 그 밑에 있는 어떤 참모들이라도 구속되는 그것이 한 번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같은 진영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뭐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자금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새마을 뭐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사실 문제 제기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극적인 건 이겁니다. 뭐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것이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새로 이렇게 말이 됐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전임 대통령 또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처럼 전임 또는 전전임 또는 확대돼서는 지금 다시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사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5.18 지금 막 이 6월 지금 다시 그 발굴 작업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비극의 이 고리가 언제 끊어질 것이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는 없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비극에 대한 또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발해인 출국 전날까지 참모들을 모아서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평소에 더 울분을 갖고 있었지만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면 된다. 말씀하셨던 수장을 옥죄기 위해서 측근을 쳐내는 작업, 곧 검찰에서 칼끝을 MB에게 향하기 이전에 김태효 전 비서관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을 바로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최금락 수석이 아마 했던 얘기 같아요. 평소에 더 많은 울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짐작하건대는 네. 예를 들어서 자원 외교라든지 또는 4대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옥죄기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지금 검찰로부터 소환 또는 뭐 구속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데 네. 김태효, 이동관 이분들이 다음에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것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서 진술을 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했을 때 이들이 옆에 있었다든지 또는 중간 과정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이동관 수석은 뭐 당시에도 있었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하셨지만은 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국방부, 네. 그다음에 기무사령부, 또 국가정보원 이런 국가기관이 댓글을 조작해서 어찌됐든 일탈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검찰이 물론 수사를 해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정치적인 파워게임이라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보수의 여러 세력을 아우른다는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지금 4분 오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문제 따로 있죠. 이명박 대통령 문제 따로 있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따로따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반대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또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댓글 그 점이- 자체가 분명히 문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치로 다 확산시켜서 생각하지는 말자. 그 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저도 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만약에 지금 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국가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고 여론 공작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그게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이런 것들로 그냥 묻혀진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문제라고 하면은 대통령 그 이상이라도 나와서 검찰 수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가는 임기 끝납니다. 이제 한 4년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임기 끝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가서 있고 정치 보복이라고 또 이런 문제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 잘못한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부담을 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의 행위들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단절하고 끊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처벌이라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더 철저히 처벌할 거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줄 알았다라고 박지원 의원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본인도 이제 그리고 여권까지 적폐의 원조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오늘 홍준표 대표는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작태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에 계실 때는 전 정권 때려잡느냐고 보복만 한다라고 비난을 했던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던데 이게 MB 아바타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독일에 계시던 어떤 딜레마일까요, 안철수와 그다음에 한국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네. 사실은 뭐 도대체 그러면 뭐냐 입장이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 자체가 좀 일관되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정치 보복이냐, 뭐 적폐청산하냐면 사실 이게 뭐 종이 한 장 차이고 네. 사실 그동안 대통령의 이 어떤 업무라는 게 워낙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정말 돈을 받았다든지 술을 했다든지 네.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 판단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접근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모든 어떤 이런 불법 행위를 대통령으로 이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아마 구속이 안 될 대통령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청와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습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법과 제도로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만들 것인가?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새 정부가 세워놓은 100대 국정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과제가 지금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까? 법에?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또 사람에 대한 것으로 또 문제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이제는 야당이 또 힘을 얻으면 이제 그 통과 안 됩니다. 그럼 네. 또 무한 경쟁이 또 시작되겠죠. 그리고 결국 피해보는 거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정말 사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네. 그리고 이 문제의 과연 끝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봐요. 자,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의 끝을 어디로 보는 것인지 그 문제도 좀 더 정치적으로 좀 정교하게 좀 설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외치면서 그 동서를 함께 하시는 단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어떻게 지금 소환을 해야 될지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측근에 대해서는 당장 바레인에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하겠지만 김태호 전 수석이나 이동관 전 수석까지는 어디까지 검찰이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소환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자,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시고 저런 어떤 움직임도 있고 많은 언론 보도가 만약에 사실대로 그 칼끝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뭐 여러 번 전직 대통령 소환하겠습니까? 그럼 한 번에 끝내려면 네. 그 모든 것들 한 번에 모든 질문들을 다 해서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전직 대통령을 소환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단계,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보고를 했다. 보고는 했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고를 했고 지시사항도 사실 포괄적인 어떤 지시사항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어떤 지시였고 그것이 어떤 식의 언급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런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이런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그러니까 여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단계적으로는 멀었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소환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검찰로서도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이 충분한 그런 어떤 수사 내용이 현재까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단계적으로는 아직 좀 더 많은 수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 성명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나름대로 굉장히 결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화면에 지금 왼쪽은 지난 2007년에 BBK 당시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때고요. 10년 넘긴 시점, 어제 공항에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상식에 어긋난 질문이에요라고 이야기한 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비상식적이라는 이야기였죠. 네. 아마 세상에 대통령이 그 댓글 지시를 일일이 하겠느냐. 과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 호남 출신 장관 앞에서 호남 출신 뽑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런 것이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댓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에 맞지 않다. 네.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 어찌됐든 긴장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을 한 걸로 저는 보여요. 어제 성명은 어떤 전략에서 나온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왜 공항에 나가면서 성명을 내놨을까? 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김관진 전 당시의 국방장관이 구속 수감이 됐을 때 네. 그때 이미 어찌 보면 MB 캠프에서는 MB 지금 진영에서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뭐 이명박 대통령의 바레인 출국에 대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8만 건 이상의 뭐 출국 금지를 시키라는 뭐 요구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전개가 됐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잠시 얘기하셨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에 갔을 때 민경욱 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했던 성명,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았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뭐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들이 다 집결을 해서 나에게 뭔가 이 힘을 주면 네.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현재 어떤 상황에 임하고 있는지 SNS로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 통합, 국민 단합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이거 그곳에 알릴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내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그 바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옛날에 75년도죠. 그때 우리 수리조선소를 현대건설에 지어주고. 네. 하여튼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상당히 많이 투자도 인연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보고 이제 바레인 쪽에서 좀 어떤 나라 발전, 국가 발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이제 이미 오래전에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지금 특히 가시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또 이 성명 비슷한 걸 발표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네. 또 국내 관심은 과연 이제 앞으로 오시면 어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인가 뭐 등등 이런 관심인데 특히 이제 오늘 그 연설 내용에 보면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교육의 힘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단합된 힘이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된 힘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의미는 최근에 그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네. 결국 이것이 이제 국민을 좀 갈라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네. 편가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본인의 불만을 좀 표시한 이야기 같습니다. 111일 만에 공황 성명을 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 메시지는 득이 될지 독이 될지요. 과거에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편이라는 평가였는데요. 이번 공황 성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잠깐 비교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K 건에 관해서도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그런 기대나 또는 계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공항 성명이나 또는 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에 이런 지금 바레인 가가지고 소식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내 지지층 또는 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반 여론이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뭐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공항에서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아마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으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네. 또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 국가 정보기관들의 어떤 그 이른바 일탈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엄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반발 여론도 그만큼 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계기에 뭔가 입장을 발표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전 홍보수석을 대동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도된 그 입장 발표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재임 시절에 국가정보기관들이 이렇게 그것도 국정원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하고 기무사까지 나서가지고 선거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세 개의 정보기관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유감 표명을 먼저 했어야 순서가 아닌가. 네. 그 유감 표명하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가 사실은 이러저러하다고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사실관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이버사 인력 증언을 허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했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지시는 내린 바가 있지만 상세하게 어떤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재임 시절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은 불장난을 누군가 하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리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걸 대통령이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또 직무유기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책임지는 모습을 뭔가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뭐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풀었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리고
저 같은 성명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여론으로 작용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퇴임 이후에 이제 현실 정치하고 많이 좀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영향력도 사실은 뭐 이제 친이계라는 게 이제 거의 뭐 형용화되다시피 했고, 또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테니스 이제 치시면 주로 이제 건강관리 해 왔는데, 사실 이제 많이 좀 그래도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특히 네. 아마 최근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제 고심한 흔적들이 상당히 좀 화면에서 많이 배어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도 네.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떤 적폐청산과 관련된 본인과 관련된 겨냥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참모들을 특히 이제 최근에 모아서 뭐 장시간 한 5시간 넘게 이제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 특히 또 이제 김관진 장관이 구속됨으로 해서 네. 실제 이제 사법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일부 친이계 의원들한테는 좀 힘을 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자유한국당과의 좀 어떤 그 합하는 거. 오늘 조혜진 전 의원도 오늘 바른정당을 탈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마 좀 자유한국당으로의 힘을 모으는데 바른정당이 그런데 좀 정치적으로 좀 솔직히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테니스로도 못 이긴 NBA 세월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111일 만에 입니다. 허풍입니다, 허풍. 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 뭐야? 최근에 정부의 그 적폐 청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신다고 하셔서 아니 내가 이야기를 자 눈이 부시니까 줄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국정원 대표죠.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소를 짓는 듯 저어하는 듯 민감하게 받아들인 듯한 포토라인과 그렇지만 짧지만 강하게 내놓고자 했던 메시지였는데요. 네,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절제됐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그 SNS상에서 올린 글이나 혹은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정치보복, 사실 네.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보복이라는 언급은 계속 되어 왔었고, 귀에 들어오는 건 감정풀이라는 말, 즉 한풀이라는 말이죠. 지난 네.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가졌던 어떤 악연이, 인연과 악연이 그것에 한풀이로 다가와서 정치보복이라는 행위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순서상 그런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표현은 사실 그러니까 더 앞서진 않았어요. 굉장히 네. 절제돼 있는데, 다만 그 어조라든지 혹은 어떤 행위, 특히나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는 대응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나 경선 시절에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한 적은 없어요. 네. 굉장히 단호하게 끊어버렸거든요. 이것을 볼 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 어떤 심기라든지 네. 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결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표현은 절제됐지.